안녕하세요, 장반장입니다. 제가 이제 퇴직이 4일 남았는데요. 4일 남은 동안 좀 소방 쪽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전직 소방관이랑 또 현직 소방관이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4일 동안 현직에 있을 때 소방 쪽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백혈병 이야기는 퇴직한 다음에 또 저희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엑시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단순히 영화 리뷰가 아니라 소방관의 관점에서 본 영화 엑시트 리뷰입니다. 일반 관객의 눈으로 봐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 소방관의 관점으로 보니까 꽤나 아찔하고 답답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닫혀진 비상구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용남이와 용남이 가족들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커다란 연회장입니다. 이러한 연회장일수록 비상구 관리라든지 안전관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했습니다. 제가 소방서에서 근무를 할 때도 비상구 관리가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엑시트가 천만 영화잖아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일상생활에서도 비상구 같은 안전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판입니다. 용남이랑 의주가 간판을 등반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러 올라갔는데요. 저는 이 장면도 좀 아찔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소방서에 근무할 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 지역에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봄파스와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강타를 했는데요. 이때 저희들이 가장 많이 나간 출동이 뭔지 아세요? 인명구조 출동도 물론 많이 나갔지만 간판 안전조치 출동을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거의 상황실이 마비될 정도로 출동이 많았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면은 간판들이 떨어져서 나뒹구는 현장도 있었고요. 간판들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주 위험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현장을 나가고 보니까 간판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의주랑 용남이가 간판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아찔했습니다. 이 영화는 태풍 이후에 개봉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조치를 더 잘 해서 더 튼튼한 간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이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드론이 이제 주인공들을 도와주러 날아갔는데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걱정됐던 게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좋은 뜻에서 도와주려는 이유로 드론을 비행을 할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사고 현장에서 드론 비행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방 헬기의 부족입니다. 영화에서처럼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요. 소방 헬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용남이와 의주의 구조가 늦어집니다. 그 현실을 찾아봐도요, 예산 부족으로 소방 헬기랑 소방 헬기를 운용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그 학원에서 갇혀있던 학생들입니다. 저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마치 2014년에 일어났던 그 세월호가 생각이 났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